안녕하세요. 우량 NPL 연구소 소장 람스입니다. 오늘은 NPL 거래에 있어서 현실에서의 벽에 대한 두 번째 진단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부법인 대표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의 시작은 NPL을 통해서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고 하던데 라거나 경매보다 한 발 앞서던데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법인까지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는 정말 좋은 기회를 잡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라는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 되는 NPL을 2016년부터는 개인들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법인들을 설립하시는데요. 그럼 대부법인을 등록하기 전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돈 되는 NPL 채권을 누가, 왜 나에게 줄까요? 그리고 돈 되는 우량 NPL이란 어떤 것인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시다면 등록 대부법인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NPL 거래 시장의 강자 중에 유안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시중은행 6곳이 연합으로 자산관리회사 AMC를 구성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이 생각해도 수익이 되는 NPL을 은행에서는 직접 챙기는데 한계가 있으니 연합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처리해보자 라는 취지겠죠. 물론 정관상 또는 대외적인 설립 목적은 다를 것입니다. 이 경우만 보더라도 유추가 가능한 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있구나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 업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길목을 지키며 선별적으로 물건을 확보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갑자기 나타난 당신에게 우량 NPL을 주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다 보니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짚게 되었는데요. 언제나 긍정적인 측면에만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짚어보는 현실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단위농협과 지역의 신협, 새마을 금고 등과 아는 관계에서 거래하는 NPL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위탁받아서 NPL 풀을 매각하는 회계법인들도 마찬가지로 입찰 참가 제안서를 보낼 때 제안서를 받게 되는 법인들의 현재 자금 여력과 과거 NPL을 처리한 경력 등을 검토하여서 제안서를 보냅니다. 일단 이것들은 은행 채권입니다. 은행의 성격상 채권 추심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발생하여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극도로 조심을 하겠죠. 물론 그래서 2016년부터 개인들은 NPL을 다루는 것을 제한하게 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은행에서도 자신들이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주지 않을 것은 당연하겠죠. 은행에서도 채권팀 담당자가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채권 회수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외부 업체에게 아웃소싱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이 BIS 국제결제은행의 권장 퍼센테이지인 8%를 훌쩍 넘겨서 15%까지 도달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다급하게 모든 NPL을 매각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연체와 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NPL의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10여 년 이상 AMC 회사에 근무하셨고 부동산 경매에도 해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또한 금감원 등록 대부법인을 설립하시고는 어려움에 봉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NPL의 문제라기보다는 대기업을 다녔지만 은퇴하고 개인적으로 업을 하게 되면 조직 내에서 받았던 서포트를 받지 못하니 과거에는 본인이 할 수 있었던 퍼포먼스가 제한적이 되었다라는
일반적인 은퇴자들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을 추구하는 AMC 회사가 왜 채권을 재매각할까요? 결국은 물건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채권으로 배당을 받는 목적으로만 NPL을 거래하는 대부 법인들도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도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률은 안정적이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또 다른 계기가 어떤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NPL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고객들도 무턱대고 돈 된다고 해서 투자를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좋은 물건의 기준이 개인마다 다 다르다라는 결론입니다. 누구에게는 너무나 흠이 많은 물건이고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없는 물건인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이분에게는 부의 기회가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시는 경매학원 원장님들이 계시던데요. 일견 존경스럽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물건을 아주 멋지게 정상화시키는 기술을 가진 분들은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하십니다.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부동산으로 부를 창출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합니다. 지금 주위에 잘 되는 업종과 내가 일하고 관여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부동산이 특별히 중요하게 쓰여지는 업종이 있다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깊이 있게 관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비밀의 열쇠를 안겨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구소에서는 부동산을 활용하는 우수 사례를 지역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언제든 공유해 주시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